65세 이후에는 걷기만 하면 오히려 늙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동안 텔레비전에서도 신문에서도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지난주 제 연구소를 찾아오신 72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지난 3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만보 걷기를 해오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요. 주변에서 모두 칭찬했습니다. 저렇게 성실하게 운동하시니 건강하시겠다고요? 그런데 1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하셨어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결국 6개월 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걷기만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만보 걷기를 꾸준히 하는데 무릎은 더 아프고 허리는 더 뻣뻣하고 예전보다 숨이 더 차는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왜 더 힘들지? 운동을 더 많이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운동량이 아닙니다. 문제는 운동 방법입니다. 제가 23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는 명확합니다. 65세 이후 걷기만 고집하는 분들은 3년 안에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 5년 안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결국 스스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3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연골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사라지고 항산화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걷기만 계속하면 관절은 닳기만 하고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고 활성산소만 쌓입니다. 반대로 걷기에 딱 3가지 운동을 추가한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70대인데도 50대처럼 활기차게 움직이고 80대가 되어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고 여행을 다니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걷기만 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지 그 과학적 이유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5세 이후 가장 좋은 운동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5분으로 시작하는 실천 루틴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운동을 잘못해서 늙는 일은 절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전해주세요. 잘못된 운동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걷기만 하면 노화가 빨라지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열심히 걷는데 무릎은 왜 더 아픈지, 계단 오르기가 왜 점점 더 힘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한 그 느낌 말입니다. 제 연구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걷거든요. 그런데 왜 몸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죠? 한 할머니는 당뇨 관리를 위해 2년 동안 매일 만보씩 걸으셨는데 오히려 허리 통증이 생기고 혈당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건강해지려고 매일 새벽 산을 오르셨는데 결국 무릎 연골이 닳아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분들이 게으르셔서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하셨어요.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으십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신문에서도 걷기가 최고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만보를 채우려고 애쓰십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연골은 한번 다르면 회복이 안 되고 근육은 매년 사라지며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첫째, 걷기만 계속하면 무릎 연골이 조금씩 닳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결국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집니다. 둘째,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사라집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이면 근육의 20%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걷기는 근육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집니다. 셋째, 너무 오래 걷기만 하면 활성산소가 몸에 쌓이고 세포가 빨리 늙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더 지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넷째, 심장과 혈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1시간 넘게 걷기만 반복하면 혈압 변동이 커지고 숨참, 어지러움, 심장 두근거림이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탈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고 피가 끈적해지면서 혈관 순환이 떨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걸었어요. 그런데 왜 무릎은 더 아프고 몸은 더 무거운 건가요? 아닙니다. 더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맞게 해야 합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오히려 걷기만 고집하면 관절은 닳고 근육은 빠지고 몸은 더 빨리 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걷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걷기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걷기에 딱 3가지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관절에 무리 없는 전신 운동입니다. 이 3가지를 추가한 분들은 70대인데도 50대처럼 가볍게 움직이고 80대가 되어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고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갑니다. 지금부터 왜 이 3가지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65세 이후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연성 운동입니다. 요가와 스트레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노년기의 첫 번째 문제는 근육보다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는 순간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보폭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성큼성큼 걸었는데 나이 들면 종종 걸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고관절과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폭이 줄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 넘어질 확률이 3배나 증가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유연성이 낮은 노인은 유연성이 높은 노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3배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연성이 떨어지면 발이 걸렸을 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리와 무릎 통증이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허리 아픈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허리 통증의 절반 이상은 유연성 부족 때문입니다. 허리 주변 근육과 고관절이 뻣뻣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아침마다 허리가 너무 뻣뻣해서 세수하려고 허리 숙이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 일주일만 아침 스트레칭을 하셨더니 허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5분에서 7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의자 잡고 옆구리 늘리기입니다. 의자나 테이블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으시고 반대쪽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면서 옆으로 천천히 기울이세요.
10초 유지하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하세요. 이걸 3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허리 옆구리와 갈비뼈 사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누워서 무릎 당기기입니다. 바닥에 누우셔서 한쪽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15초 유지하시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이것도 3회 반복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고 고관절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동작은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마주 보고 서서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로 보내세요. 뒤에 있는 다리의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고 20초 유지하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2회씩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을 풀어줘서 발목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이 세 가지만 매일 아침 5분씩 하셔도 보폭이 넓어지고 무릎 통증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제 연구소에서 3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그룹은 무릎 통증이 평균 40% 감소했고 보행 속도가 15%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집에서 자기 체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근력 운동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이후에는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무서운 건 이 근육 손실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가장 먼저 계단이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던 계단인데 이제는 난간을 붙잡아야 하고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을 보고 와서 물건을 들어 올리기가 힘듭니다. 더 큰 문제는 피로입니다. 근육이 줄면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오후만 되면 소파에 눕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혈당과 혈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근육이 줄면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에게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약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근육을 만들지 못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지 근력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근육은 계속 빠집니다. 그럼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체어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완전히 앉지 마시고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듯 말 듯 한 지점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10회씩 2세트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서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벽 푸시업입니다. 벽을 마주 보고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서세요. 벽에 손을 대고 팔꿈치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 펴기는 너무 힘드시니까 벽에서 하시면 됩니다. 10회씩 2세트 하시면 되고요. 이 동작은 가슴과 팔 근육을 강화해서 물건을 밀거나 당기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입니다. 15회씩 2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서 오래 서 있어도 덜 피곤하고 걸을 때 추진력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만 이틀에 한 번씩 하셔도 3개월 후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연구소에서 추적한 결과 이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했고 계단 오르기 속도가 25% 빨라졌습니다. 세 번째, 수영과 아쿠아로빅입니다. 이건 관절 부담 없이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90%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
숨이 쉽게 차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수영과 아쿠아로빅의 가장 큰 장점은 관절 통증 없이 전신 근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의 저항 때문에 팔다리를 움직이기만 해도 근육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물의 부력 덕분에 무릎이나 허리에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심폐 능력을 부드럽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 빨리 걸으면 숨이 차는 분들도 물속에서는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물의 압력이 호흡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평지에서는 균형을 잃으면 바로 넘어지지만 물속에서는 부력이 몸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감소와 수면 질 향상입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기분이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고립과 외로움인데 수영장에서 친구를 사귀면 우울감이 확 줄어듭니다. 만약 주변에 수영장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복지관 아쿠아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많은 복지관에서 무료로 아쿠아로빅을 운영합니다. 아니면 집 근처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 운동만 하셔도 됩니다. 물속에서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 옆으로 걷기만 해도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 3배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운동을 어떻게 조합하면 될까요? 일주일 루틴을 한번 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운동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균형 운동까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주일 운동 루틴입니다. 월요일에는 아침에 스트레칭 7분, 그 다음 걷기 30분을 하세요. 걷기는 더 이상 1시간씩 하실 필요 없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해요. 대신 스트레칭으로 몸을 먼저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화요일에는 근력 운동 10분, 걷기 20분입니다. 체어 스쿼트, 벽 푸시업, 발 뒤꿈치 들기 이 3가지를 차근차근 하시고 가볍게 걷기를 하세요. 근력 운동 후에는 가벼운 걷기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수요일에는 다시 스트레칭 7분, 걷기 30분입니다. 월요일과 같은 루틴이에요. 스트레칭은 매일 하셔도 좋지만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꼭 하셔야 합니다. 목요일은 수영장에 가시는 날입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30분에서 40분 정도 하세요. 수영을 못하시면 물속에서 걷기만 하셔도 됩니다. 물속에서 팔을 크게 저으면서 앞으로 걸었다가 뒤로 걸으면 전신 운동이 됩니다. 금요일에는 근력 운동 10분, 스트레칭 7분입니다. 걷기는 쉬셔도 됩니다.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토요일에는 걷기 30분만 가볍게 하세요. 주말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공원 산책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요일은 완전히 쉬시거나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세요. 휴식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에 걷기는 4일, 스트레칭은 4일, 근력 운동은 2일, 수영은 1일 하시게 됩니다. 완벽한 균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균형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균형 운동을 빼먹으시는데 이게 정말 큰 실수입니다. 넘어짐은 노년기 골절과 수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매년 한 번 이상 넘어진다고 합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우면 타박상이지만 심하면 골절입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이 생기면 수술해야 하고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근육이 빠지고 활동량이 줄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퇴골 골절로 수술받은 노인의 20%가 1년 안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넘어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걷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이 좋으면 발이 걸려도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균형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벽 잡고 한 발 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한 손으로 가볍게 잡으세요. 그리고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려서 10초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3초도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쪽 발로 10초씩 3회, 반대쪽 발로도 10초씩 3회 하세요. 익숙해지시면 벽을 잡지 말고 손만 가볍게 대보세요. 그 다음에는 손을 완전히 떼고 해보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발목과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중심을 잡는 근육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는 집 안에서 일자 걸음입니다. 바닥에 테이프로 일자 선을 하나 그으세요. 아니면 바닥 타일에 선을 따라 걸으셔도 됩니다. 그 선 위를 걸을 때 발뒤꿈치와 발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걸으세요. 마치 줄타기 하듯이요. 5m 정도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휘청거리실 수 있어요. 그럴 땐 벽을 가볍게 짚으면서 하세요. 이 운동은 보행 시 균형감을 높여주고 좌우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의자 잡고 뒤꿈치 마이너스 발끝 걷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서세요. 그리고 발뒤꿈치로 걸었다가 발끝으로 걸으세요. 발뒤꿈치만 땅에 닿게 걷다가 이번엔 발끝만 땅에 닿게 걸으면 됩니다. 10m 정도만 왔다 갔다 하세요. 이 운동은 발목의 유연성과 힘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발목이 튼튼해지면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균형 운동 세 가지를 매일 5분만 하셔도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제 연구소에서 6개월간 추적한 결과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낙상 발생률이 5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바로 멈추고 쉬세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운동 전후에 물을 꼭 마시세요. 목이 안 마르더라도 운동 전에 물 한 컵, 운동 후에 물 한 컵은 꼭 드세요. 셋째, 운동화는 꼭 잘 맞는 걸로 신으세요. 발을 잘 잡아주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되고 한 달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맞게 해야 젊어집니다. 제가 23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잘못된 방법으로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분들이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방법이 틀려서 무릎 수술을 받고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72세 박철수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매일 새벽 만보 걷기를 3년간 하셨다가 결국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 말입니다. 그분은 수술 후 제 연구소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걷기는 30분으로 줄이시고 대신 아침마다 스트레칭 7분, 이틀에 한 번 근력 운동 10분, 일주일에 2번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수술한 무릎이 완전히 회복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가볍게 움직이게 되신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됐고 손줄을 안아 올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3년 동안 만보 걷기만 고집하지 말고요. 그랬으면 수술 안 해도 됐을 텐데요. 맞습니다. 진작 올바른 방법을 알았더라면 수술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걷기만 하면 늙는가?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관절 연골이 재생되지 않고 계속 닳습니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여서 세포가 빨리 늙습니다.
심장과 혈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탈수 위험이 증가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연골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사라지고 항산화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걷기만 계속하면 관절은 닳기만 하고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65세 이후 진짜 필요한 운동 3가지. 유연성 운동입니다. 요가와 스트레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자 잡고 옆구리 늘리기 10초씩 3회, 누워서 무릎 당기기 15초씩 3회,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20초씩 2회. 이것만 매일 아침 5분 하시면 보폭이 넓어지고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입니다. 체어 스쿼트 10회씩 2세트, 벽 푸시업 10회씩 2세트, 발뒤꿈치 들기 15회씩 2세트. 이것만 이틀에 한 번씩 하셔도 3개월 후면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수영과 아쿠아로빅입니다. 관절 부담 없이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90% 줄어들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신 분,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균형 운동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넘어짐은 노년기 골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벽 잡고 한 발 서기 10초씩 3회, 집 안에서 일자 걸음 5m, 의자 잡고 뒤꿈치 마이너스 발끝 걷기 10m. 이것만 매일 5분씩 하셔도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일주일 루틴을 만드세요. 월요일은 스트레칭 7분과 걷기 30분, 화요일은 근력 운동 10분과 걷기 20분, 수요일은 다시 스트레칭과 걷기, 목요일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40분, 금요일은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토요일은 가벼운 걷기 30분, 일요일은 완전히 휴식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에 걷기 4일, 스트레칭 4일, 근력 운동 2일, 수영 1일로 완벽한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하루 5분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거기에 체어 스쿼트 10회를 추가해 보세요. 모레는 벽 잡고 한 발 서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3개월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젊어졌다고 말합니다. 6개월 지나면 거울 속 내 모습이 5년은 젊어 보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변화하셨습니다. 70대인데 50대처럼 활기차게 움직이고 80대가 되어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고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가고 여행을 다니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걷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걷기만 하던 시절과 몸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릎이 편해지고 계단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주변에 걷기만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운동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제가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